거제 요즘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네, 거제를 그래서 거제선 진입하신 분들은 19년도에 들어갔었거든요. 아, 대답 빠르다. 왜 19년도에 들어갔었냐면 이거는 약간 데이터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거제 한번 볼까요? 네. 본 김에 거제 같은 경우는 딴 거 볼 거 없이 딱 그 가격하고 미분양만 보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9년도가 언제냐면 요때죠. 요때 가격 조정을 받았죠. 네. 네, 한번 가격이 눌렸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하락을 멈춘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래 물량을 한번 보는 거죠. 미래 물량이 실질적으로 없다. 없다. 앞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때 관심을 가졌고 거제 수월자이 그 대상이거든요. 걔에 실제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때 좀 진입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이거는 데이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밑에 보면 요 지금 보라 색깔 있잖아요. 네. 요게 지금 미분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맞죠? 네. 그리고 막대기로 안에 막대기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 다 지어졌는데 우리가 분양이라 하면 이제 지을 건데 사세요라고 분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미분양이 됐어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완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안 팔려. 그게 이런 거거든요. 야. 막대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이거 다 지어졌는데도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미분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물량, 입주되는 물량하고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소화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물량이 없다라고 봤을 때 가격이 오르는데 얘가 물량이 많으면, 미분양이 많으면 소화하지 못한 말 그대로 내가 먹었는데 배 속에 이만큼 뭐가 있는 거잖아. 먹을 것이 없어도 얘가 지금 소화가 안 되면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가야 되는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줍줍이 이 미분양들을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샀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전세 가율이 좀 낮아요. 한참 상승할 때 전세 가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75%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가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7%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치고는 굉장히 전세가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자 물건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 안 부족한 거예요. 안 부족하니까 이게 전세 가격이 올라와서 전세 가격이 이제 매매가를 쳐야 그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가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전세 적체에 의해서 전세 가율이 낮아서 시장이 가는 속도가 느린 거죠. 시장이 전세 물량들이 조금 다 소화를 하게 되면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선 투자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정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선이 좋다라고 아까 우리가 선 이야기 하다가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적정하게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적정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냥 일찍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약간 감내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마음고생을 하시죠. 왜 안 올라? 무슨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미분양들이 좀 더 감소되고 전세 가율이 조금 이렇게 빠져서 대략 한 70%가 넘어가는 시점에 보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도 좀 빠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지금 데이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오르긴 했어요. 매매가는 올랐습니다. 네, 오르긴 네,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다 잔금을 쳤을 거예요. 전세가 잘 안 나가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인데 우리 투자금을 많이 넣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투자금을 좀 작게 들어가는 타이밍을 찾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여기는 물량이 없네요. 네,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시점적으로 지금 전세가율이 좀 더 올라와줘야지 좀 탄력을 받고 가는데 지금은 아직도 미분양이 발목을 조금 잡고 있고 그리고 전세가율이 조금 낮아서 발목을 좀 잡고 있어서 천천히 간다. 시나브로를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거제 같은 도시는 대구나 부산에 비해 좀 작잖아요. 네, 많이 그럼 작죠. 주변 입주 물량 영향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전체 경남의 물량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울러서 보더라도 부족하다. 지금 들어갈지요. 물 들어올 지역.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적폐니까. 네, 적폐니까. 네, 그럼 좀 그런 상승 시그널? 네, 불에 네, 딱 들어온 지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거제를 봤기 때문에 거제하고 비슷한 지역에 반면교사를 가질 수 있는 지금 말고요.
지금도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봐야 되는 지역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는 특히 대체 지역이라는 게 없겠죠. 아니 막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섬이니까요. 없죠. 예. 근데 이 제주가 아까 우리 거제하고 좀 비슷해요. 보이시나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미분양이거든요. 보이시죠? 엄청 낮네요. 네, 엄청났죠.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이 물량 많았던 구간에 가격들을 하락을 했거든요. 제가 뭐를 봤었냐면 2019년 12월쯤에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겠는데 시장 강도라고 부동산 지인에만 있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강도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시는데 그냥 쉽게 시장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파란 색깔, 청록 색깔 선이 시장 강도입니다. 근데 시장 강도가 이렇게 쭉 바닥을 끼고 턴을 하잖아요. 턴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닥 다지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닥 다지라고 턴을 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앞이 텅 비었어요. 텅 비었다는 이야기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물량이 없어서 텅 비었어. 그래서 와 정말 좋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보라 색깔 우리가 미분양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발목 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발목 잡는데 이 발목 때문에 이거 지금 가기는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의 요 미분양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봤어요. 어떤 미분양들인지. 근데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지금 아파트의 데이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특성상 아파트가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라고 미분양의 데이터를 남겼는데 들여다보니까 타운하우스인 경우 있고 나홀로동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한 300세대 그리고 500세대 도는 그 타운 형태로 되는 아파트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거를 하나하나를 다 짚어보니까 거의 90%가 아니에요. 90%가 미분양이 나홀로동이거나 안 그러면 타운하우스이거나 그런 형태의 물량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안 미친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분양 많잖아요. 810개가 남아있는데 이 810개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물량이 많네? 그러면 저 물량이 어느 지역에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주택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영향이 있겠다 없겠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제랑 제가 제주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시장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분양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요즘 데이터 제공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리스트를 찾아서 보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분양이 아니구나 판단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주를 일찍 데려갔죠. 이 미분양을 발라내고 그쵸. 발라내고 웃는 거야. 이제 갈 길만 남았다. 거제랑 비슷한데 사실 모양이. 그쵸. 그래서 이게 딱 구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보면서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지에 미분양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의 기축에 영향을 미치겠다 생각이 들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인데 섬의 특성상 조그만하게 연립 형태로 안 그러면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 시장과 영향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많았던 게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있는데 서귀포가 많은 거예요. 제주시는 실질적으로 이 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주시 사람들은 서귀포를 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우리는 같은 제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그리고 서귀포에서 제주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뭐라 그럴까 1시간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기본으로 막 출퇴근하니까. 그렇죠. 근데 부산에서는 1시간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제주 사람들은 1시간 굉장히 먼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이동 거리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에서 제주도로 오는 거는 정말 마음 먹고 나와야 되는 정도로 거리가 멀어요. 그것도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같은 뭐 지하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버스 노선도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서귀포예요. 근데 우리는 관광지로 많이 가긴 하지만 그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 우리는 지금 아파트 투자하기 때문에 지역 생활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에 계신 분들은 서귀포로는 거의 안 나가요. 그냥 바람 쐬러만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서귀포에 있는 미분양들이 좀 많았던 거죠. 나중에는 서귀포 쪽으로 미분양을 또 줍줍이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임장을 제주로 갔었어요. 그래서 영어마을도 가보고, 그 다음에 서귀포 미분양도 가보고, 그러고 나서 무조건 제주시에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의 특성이 여기 보면 여기 시장 강도라는 게 오렌지 색깔이 전세입니다.
그리고 청록 색깔이 매매인데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실수요자 시장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죠. 벌어졌죠. 예,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조금 유동자금 좀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물량이 앞으로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제주시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귀포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서귀포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은 시차를 두고 움직이거든요. 지금 서귀포는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서귀포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데이터를 잘 발라내야 되겠네요. 이게 똑같은 추세이지만은 네네네. 야, 이 약성 미분양인데 타운하우스 샥 발라내니까 그쵸. 실질적으로는 별로 네. 없다. 그게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정보면 그거는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할 공부 해볼 만하지 않아요? 제주도 투자하신 분들 샤프하십니다. 이걸 발라내다니. 네. 혹시 제 발라낸 영상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냥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대충 보고 공부할 수 있으면 부동산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입주, 그리고 경기, 뭐 유동성,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귀포시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서귀포시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제주시보다는 그 가파르기가 훨씬 덜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전고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서귀포시가 가장 가격이 비쌀 때가 1,06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얼마 정도냐면 1,138만 정도 돼요. 그럼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서귀포에 혁신지구에 신축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가격이 중간에 많이 떨어졌죠. 요 구간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져서 아직 가격을 회복 못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찾으셔가지고 입지적으로 조금 이렇게 주변 인프라도 있고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생활 조금 그게 좀 편한 그런 곳에 투자하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서귀포 보실 때 이제 전고점 회복 못한 그런 물건들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물량이 없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뻥뻥 뚫려 있죠. 이런 거 좋아해요. 뻥 뚫려 있는 거. 네네. 제주도 바다처럼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제주시보다는 많이 약하게 많이 안 움직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매 전세가 거의 선이 초록 색깔하고 오렌지 색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많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거주의 개념이 좀. 네네네, 강한 거죠. 이게 확 벌어지는 시점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신기하죠? 데이터 이런 게 다 녹아져 있다는 게. 이게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쵸? 보이는 게. 네네. 네, 저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내가 해석할 능력은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서 여기 이런 느낌 안 가봐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타격 분석을 하는데 거의 30대에서 40대 남자분이 제 영상을 다 봐요. 여자분들은 안 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30대, 40대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짬짬이 이제 이런 분석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타격꾼 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투자하려고 네. 적폐분들이 시청하시는 거죠.